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 영상을 편집하는 지금 흑백 요리사에 빠져서 어제 정주행을 마쳤어요.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다 강렬해서 정말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을 유튜브 밈이 채워주네요. 특히 이 어벤져스 더빙 영상은 100번은 본 것 같아요. 신선 27차 세 번째 진료일입니다. 원래 화요일 진료 예약되어 있었는데 폐렴 때문에 이틀이나 미뤘어요. 지난번에 처방받았던 프로기노바도 부족해서 전날엔 약을 먹지도 못하고, 이번에 폐렴 때문에 CT랑 엑스레이 찍고 항생제 들이부은 것도 마음에 걸리네요. 이번 주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초연한 마음입니다. 되게 일찍 왔네? 오늘 평소보다 15분 정도 일찍 도착했어요. 차가 예상보다 덜 막혀서 병원에서 좀 기다리게 생겼어요. 7시 이전에 도착하면 진료 접수 대신 대기 명단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목요일 진료는 대기가 그리 길지 않은 편이어서 남편님이 같이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저는 책을 읽기로 했는데 남편님은 지루했나 봅니다. 그런데 유혹을 못 참고 이런 걸 사버렸어요. 한때 엄청 유행하다가 지금은 뇌절 모드 들어간 두바이 초콜릿이랍니다. 근데 어째 또 이런 일이. 그 많은 항생제와 CT와 엑스레이도 불구하고 난포가 자랐다고 합니다. 담당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니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도 오른쪽에 동그랗게 나타난 난포가 신기하고 기특했어요. 지난달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기도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네요. 오늘은 퍼고베리스 4일분 처방받았어요. 그리고 체열하고 귀가하는 중인데요. 다음 진료는 4일 뒤로 잡았고 그날도 진료 전에 체열부터 해서 오늘 검사 결과와 비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는 안 되네요. 지난번에 에스트로겐이 5로 나온 충격이 너무 컸나 봅니다. 주사 맞을 거라 손을 꼼꼼히 씻었어요. 매번 주사 받아올 때마다 주시는 종이 가방이랑 아이스팩이 마음에 걸립니다. 집에서 종이 가방 챙겨갈 때도 있지만 주로 잊어버리거든요. 이번에는 주사도 선생님이 처음부터 처방해 주신 게 아니라 제가 약 처방은 없는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그럼 주사 드릴까요? 이렇게 진행된 거라 약간 찜찜했어요. 우리 담당 선생님이 틀렸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믿고 가기로 합니다. 퍼고베리도 가루약을 식염수에 섞어서 맞는 주사인데요. 식염수를 약병에 넣을 때는 바늘이 벽에다 물이 벽을 타고 흐르게끔 주입하는 게 거품이 생기지 않아서 좋아요. 수용성인지 잘 녹는 편입니다. 약을 뺄 때에도 주사기를 살짝 기울이면 마지막 방울까지 남김없이 빼낼 수 있어요. 참,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나요? 11월부터 만 45세 난임시술 본인 부담률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현행 만 45세 이상은 본인 부담률이 50%인데 30%로 차등 없이 낮아진다고 해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겉으론 태어났지만 몇 달 뒤면 만 45세가 되는 게 은근히 걱정이었거든요. 작년 서울시 기준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이 15% 정도나 되니
이제야 정책 세우시는 분들도 난임시술 지원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여기나 봅니다. 아침은 가볍게 마녀스프로 갈게요. 마녀스프는 먹으면 맛있는데 이상하게 먹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 다 먹으면 또 한 솥 끓여야겠죠. 근데 45세 본인 부담률 완화보다 횟수 제한을 더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난임 환자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횟수 제한도 머지않아 풀어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힘든 예비 부모들 경제적인 부담은 덜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몸이 약해진 건지 폐렴으로 많이 고생했지만 시청자분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후유증이 생각보다 오래가네요. 코로나 때보다는 몇 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폐렴 꼭 조심하세요. 좀 전에 본인 부담률 완화 소식 전해드렸죠.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감정이 좋은 소식에는 어김없이 터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쁨의 눈물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니까 앞으로도 더욱 힘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밥을 준비할 시간이네요. 저희가 얼마 전에 주식을 잡곡 대신 현미로 바꿨는데요. 현미가 유독 벌레가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날이 계속 더워서인지 쌀벌레 몇 마리가 눈에 띄길래 쌀통을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마늘을 한 줌 넣었어요. 다행히 그리고는 사라지긴 했는데 쌀 씻을 때마다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벌레가 해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검색해보니 뜨는 쌀은 속이 비었을 수 있으니 다 건져내고 쌀을 씻어 몇 시간 물에 불려놓으면 혹시 남아있을 유충이나 벌레가 질식해서 떠오른다고 합니다. 현미는 또 5시간 이상 물에 담궈놔야 독성이 비활성화 된다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근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고백하자면 저는 예전에 이런 집안일을 좀 가벼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 제대로 소화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주부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직장인 못지않게 살림에 매진하는 분들도 계셔서 놀랍고 또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애호박전이에요. 애호박에 전분가루 살짝 묻혀 계란물 입히고 굽는 간단 반찬이죠. 전분가루는 이런 가루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완벽한 식단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유발하니 적당한 타협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소박하고 건강하게 먹으면 되겠죠. 라고 해놓고 혈당 스파이크 찍기. 오전에 산 두바이 초콜릿 맛보려고요. 근데 이게 맞아? 뭐야 이게? 초록색 소가 가득 들었네요. 일단 초콜릿이 너무 저렴이에요. 90년대 제과점 초코 케이크 스타일입니다. 인기에 편승해서 너도 나도 만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냉큼 남편 좋습니다. 내과 오픈런 하려고요. 지금까지 약을 2번 지어 먹었는데 기침이 아직 남아있어서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폐렴은 재발 위험도 크고 치사율이 높아서 겁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엑스레이도 좋아졌고 가래는 있지만 기침은 현저히 줄었으니
선생님이 약 며칠 더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시는데 컴피티션 프로 좋아하나 싶었습니다. 아침엔 간단히 바나나로 때우려는데 역시 책은 함께여야 해요. 핸드폰처럼 생겼지만 이북 리더기입니다. 요즘 핸드폰보다 더 애용하고 있어요. 약은 일주일치 지어왔어요. 쌤이 괜찮으면 먹지 말랬는데 결국 싹 먹고 지금은 거의 나았습니다. 아, 포고베리스 주사도 맞아야 해요. 최근에 책을 많이 읽으니까 위로가 되는 문장도 찾을 수 있었어요. 신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대.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그건 선물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야. 주사기는 혹시 모를 인터뷰를 위해 보관합니다. 도대체 어떤 어마어마한 선물이길래 포장지 뜯는 데만 6년이 걸리냐고요. 그건 모르겠고 장보러 트레이더스에 왔습니다. 도시락 반찬으로 소고기 장조림 만들까 해서 한우사태 한 팩 집었어요. 1.5kg에 4만원이면 요즘 물가치고 괜찮은 편인가요? 그리고 냉동 손질 오징어 5마리에 18,000원. 뭐? 맛이 있으려나? 저덕을 한번 먹어보자. 12,000원이야 이게? 이게 3인분 3개. 다 먹어. 밀가루도 좀 들긴 했지만 한약 먹기 전이라 요 정도는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라면을 너무 먹고 싶어 해서 오늘만 약간 특별히 특이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물엿 대신에 잘 쓰고 있는 알룰로스도 소스가 담고요. 없는데. 진짜. 카트에 3분의 2도 못 채웠는데 20만 원 나왔네요. 요즘 물가가 정말 헉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집에 오자마자 점심 준비부터 합니다. 초밥이 있어서 잘 어울릴 것 같은 칼제비로 골랐어요. 사인줄이네? 조리법부터 차근차근 물이 읽어요. 끓기 시작하면 칼국수, 그냥 라면 수제비 끓이듯이 하면 소스, 돼. 고명, 육부. 칼제비라 애호박 넣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라면처럼 끓이는 것도 참 간편하네요. 끓는 물에 면이랑 스프 넣고 6분 정도 끓이면 완성됩니다. 소스를 넣으니 얼큰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네요. 요 새우초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이게 얼마 만에 영접하는 밀가루 칼국수인지 생면이라 그런가 부대낌 없고 얼큰하니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 보니까 탄수화물 폭탄, 혈당 스파이크 식단이네요. 최근에 노화의 주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글을 접했는데요. 이렇게 가끔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거 계속 씹어봐. 고소해. 끝까지.
저녁에는 인사이드 아웃 2를 보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동심의 스위치가 켜지나 싶었는데 감성이 찌든 건지 마음에 울림이 없네요. 고기 손질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호기롭게 사긴 했는데 소고기 사태살 처음 만져봅니다. 요 사태로 장조림을 만들어 보려고요. 1.4kg인데 고기가 두 덩이라서 손질하기 좋네요. 사태는 소의 허벅지 부위 근육이라서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수육이나 장조림으로 많이 먹나 봅니다. 자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만큼 내 노동이 필요한가 봐요. 끓는 물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둔 고기를 넣고 5분간 데칩니다. 5분 뒤 데친 고기를 건져내고 물은 버릴 거예요. 고기 삶을 물을 준비합니다. 사과가 없어서 배즙을 넣었어요. 깨끗이 씻어 얼려둔 파프리와 대파 약간, 양파 1개를 넣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대체 재료 넣는 편입니다. 고기는 적당히 뭉텅뭉텅 잘라요. 먹기 직전에 얇게 썰어 먹는 게 좋대요. 미리 잘라서 삶으면 고기가 풀어지기 때문이죠. 통후추 넣고 약 1시간 정도 삶았습니다. 아무래도 장조림을 점심으로 먹긴 힘들 것 같아서 순댓국 꺼내봤어요. 3인분이라 육수팩 3개, 고명 3개 들어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다대기가 안 보이네요. 육수를 먼저 3분 끓일게요. 순대가 양이 적은 듯 했는데 막상 넣어보니 생각보다 넉넉했어요. 다진 마늘 넣고 냉동파까지 넣으니 근사해 보입니다. 이제 1분만 끓이면 되니 진짜 간편하네요. 반찬 없는데 의욕도 없을 때 그럴 때 딱일 것 같아요. 간이 돼 있다. 양 많네 이거. 육수가 진하네. 너무. 이게 15,000원이니까 이게 하나가 5,000원이야. 괜찮네 이거. 재구매 각이네요. 에어프라이어로 5분. 간만에 샌드위치 만들려고 계란 후라이 중이에요. 오트밀 깜바뉴라 그런가 오트 냄새가 고소하게 납니다. 방금 밥 먹은 후라 죄책감이 들긴 하는데 진짜 샌드위치 오랜만에 먹는 거거든요. 미리 만들어둔 양배추를 앞에 올리고 계란 후라이로 마무리한 간단 샌드위치입니다. 그렇지. 적게 들어가. 이틀 연속 치팅하는 느낌적인 느낌. 간만에 먹으니까 역시 맛있었어요. 그 뒤로 우리 샌드위치는 점점 진화해서 더 맛있어졌답니다. 저녁으로는 간단하게 칼제비를 4인분이나 들어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게 몸에 안 좋다니. 유전자가 에이리언보다 나을 게 뭐람요. 탈 것의 복지에는 관심도 없는 건 매한가지인 듯 합니다. 이제 노을이 지는 걸 보니 저녁도 되기 전에 새끼를 해치운 셈이네요. 그 시간 동안 사태는 충분히 식었습니다. 육수는 체에 거르고 고기만 건져냅니다. 멋대로 넣은 배즙 덕에 약방에서 맡아본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네요. 실망 아래 집게를 놓으니 공중에 떠서 좋아요. 이제 사태 장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고기 육수에 분량의 간장, 설탕, 미리 말룰로스를 넣고 20분간 끓입니다. 꽈리고추 2줌을 깨끗이 씻어 절반 자른 다음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이제 거의 완성했어요. 육수가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건 며칠 뒤인데요. 먹을 땐 이렇게 얇게 잘라서 먹으면 돼요. 고기가 부드럽고 너무 맛있네요. 한우 사태 장조림도 성공적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다시 제대로 된 식단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